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찾습니다. 실종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진중권 교수 이야기입니다. 진중권 교수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대한민국이 산지사방, 그야말로 마치 지금 폭풍만 나고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은 대한민국에 정작 선장 역할을 해야 될, 중심이 되어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은 쏙 들어가고 어디에 숨어서 월급도 내밀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책임하다는 얘기죠. 무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면 흔한 얘기로 생색나는 일, 폼나는 일에는 열심히 월급을 내밀다가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 또 자신이 뭔가 부담을 져야 될 일에 있어서는 뒷공무니 빼기 일쑤입니다. 멀리 볼 거 없습니다. 5년 전이죠. 2015년 당시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체제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게 되죠. 그때 최고회의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인데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또 정청래 의원은 거기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그때 5월 8일인가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앞두고 유승희 최고위원은 봄날은 간다 노래 부르고 앉았고, 주승용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은 뒤리 맞붙어서 주승용 최고위원 얼굴 붉히고 튀어나가고, 추미애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머리 푹 숙이고 받아쓰기 하는 척하던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와 같이 난장판이 벌어지고 선지사방 난장판이 벌어져도 문재인 대표는 그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야말로 오케스트라로 얘기하면 지휘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트럼펫, 트롬본, 이것들이 각자 튀지 않게끔 조율하고 조정해서 전체 하모니를 맞춰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온데간데 어떠한 메시지도,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메시지도 못 내는 가운데 각 부의 장관들이 각자 이 말 저 말 주워뱉기 시작합니다. 당에 8월 29일 날 있게 될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이 사람 저 사람, 최고위원 또 대표의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선지사방 이야기합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인지 왼쪽으로 가는 것인지 산으로 가는 것인지 바다로 가는 것인지 도대체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최근에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민심이 철저하게 이반되고 그야말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수도 이전. 자,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갖다 이전하겠다. 헌법을 개정하겠다. 특별법을 만들겠다.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온갖 이야기들 다 하고 그야말로 정권의 운명을 걸고 수도 이전을 갖다가 감행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정작 행정수도 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주무장관이어야 할, 예를 들어서 국민투표를 갖다 한다 하더라도 그 주무장관이어야 할 장관이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씨입니다. 근데 진영장은 어제 그저께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2004년에도 수도 이전은 반대하고 지금도 수도 이전은 반대한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할 거 없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할 거 없이 수도 이전 안 하면 곧 수민이 넘어갈 듯이 수도 이전에 목숨을 건 그들의 마침 주무장관인 진영장관은 수도 이전 자기는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영씨 얘기의 끝마무리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만약에 수도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청와대부터 국회부터 사법부부터 모든 부처가 다 세종시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어떠한 부처는 세종시에 있고 어떠한 기관은 서울에 있고, 이거는 정부를 둘로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 국정의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진영 씨의 말의 포커스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대통령 말 다르고 행정안전부 장관 말 다릅니다. 거기다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 어제 그저께 21일이죠. 그저께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뭐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만 이번에 4.15 총선 앞두고 정부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배포한 긴급 재난지원금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깜짝 놀란 야당 의원들이 진심이요. 틀림없습니다. 물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었다. 물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민주당 이번에 대표 후보로 나온 김부겸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천인공노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미애 법무장관 이야기하고도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마침 추미애 장관이나 김부겸 대표 후보나 둘 다 대우 출신 TK인데 아무래도 TK라는 민주당 내 마이너 그룹에 포함돼서 어떻게 보면 더 충성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어제 그런 얘기했죠. 자, 지금 부동산 대책이 잘못된 것은 없다. 다만 투기꾼, 주부, 젊은 층들이 그 한 통속이 되어서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갖다가 주부와 젊은이에게 넘겼습니다. 투기꾼한테 일부 책임이 있겠죠. 거기다가 추미애 장관은 더 천인공노할 얘기를 했죠. 지금 부동산 일부 극우 세력들이 부동산 대책의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갖다가 호도 감추기 위해서 바이러스 그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부겸 후보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김부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이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따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인공노할 이야기죠. 김부겸 씨.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저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그 당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의 극우 세력들과 일본의 관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대지진, 천재지변인 대지진, 간도 대지진의 그 기화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그 다음에 이와 저와 같은 병기를 퍼뜨릴 것이다 라고 괴담을 퍼뜨리고 그 괴담에 기반하여 조선인을 대규모로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부겸씨, 당신의 논리대로 하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그 일부 극우 세력들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퍼뜨리고 살포하고 있고 유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뭐 죽창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아무리 TK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소수 마이너 그룹이다 보니까 뭔가 한 표라도 얻겠다고 과다하게 아부아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사의 길이 남을 이와 같은 천인공노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입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다 하는 전혀 조율되지 않은 한마디로 봉숭아 학당 정부, 봉숭아 학당 정권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국, 지금 미국하고 서로 엇박져 놓는 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중국하고도 어떤 일이 있느냐. 어제 마침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었습니다. 부총리급이죠. 예전에 외교부 장관도 했고 양제츠 왔고 우리는 서울 국가안보실장이 부산에서 6시간에 걸친 회동을 했습니다. 회동 결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은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이 우선 방한하기로 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시진핑 방한에 목숨을 걸고 있죠. 뭐냐니까 시진핑이 와서 뭔가 좀 역할을 갖다 강조하는 가운데 좀 북한을 달래고 우리를 갖다 좀 돕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 무슨 저 천자라도 오시는 듯 환호작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뭘 발표했습니까? 이른바 국방계획 5개년 계획 발표했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서 300조 원, 매년 60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이 연간 한 40조 원의 국방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60조면 한 50%가 증액되는 것이고, 그 증액되는 부분의 핵심이 뭐냐니까 우리 해군도 경항공모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갖다가 갖겠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대한민국 청와대는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죠. 미국과 그동안 지난한 협상 끝에 우리가 액체 연료의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고체 연료 로켓을 갖다가 허용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800km로 탄두 중량 2톤 사거리 800km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사거리 제한을 갖다 해제하도록 추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다음에 고체 연료 로켓의 사거리 제한 해제, 이런 것들에 가장 긴장하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바로 중국입니다. 북한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하고 항공모함까지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뭐 다 여기 보면 비행장이 곳곳에 있으니까. 결국 경항공모함, 핵잠수함 갖겠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결국 미국의 일정 부분 역할을 갖다 분담, 하나는 얘기를 하청을 받아서 여기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중국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보면 청와대는 지금 시진핑 못 모셔서 안달이고, 국무원 또 보면 중국을 갖다 자극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또 보면 오른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2016년 2017년부터 지금 자행되고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중국은 사실 마음이 급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신냉전, 보이지 않는 전쟁 치열하죠. 일본하고 생각구 열두 놓고 지금 해상 영토 분쟁 심각하죠. 인도하고 국경 분쟁 심각하죠.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하고 난사군도, 서사, 시사군도 해상 놓고 그야말로 티격태격 하죠. 타이완하고 지금 미국이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2021년 연초 1월 20일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외신들이 연일 나오죠. 이와 같이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고립되고 있는데 그 고립된 탈출구, 돌파구를 갖다가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시켜서 그걸 띄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과연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감각이 있는 것인지 저는 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롯이 양재스 저 부산에서 만나서 코로나가 창궐이 진정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아주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자세 갖고 과연 대한민국 호를 갖다가 제대로 이끌어 나갈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 코로나19,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지금 보면 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2,335만 명이 확진자로 감염 확진자입니다. 많이도 감염됐죠. 확진도. 그중에 80만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상당히 아주 잘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를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보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얼마 전에도 너무 긴급히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지난 6월 22일부터 긴장이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이미 7월달부터 다 나가 놀아라. 그 다음에 앞으로 소모임 가져라. 그 다음에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이다. 풀어놓고 창궐 하게 되니까 이제는 보면 또 뭐 전광훈 목사 등을 마녀 사냥하게도 나서고 있는데 뭐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코로나가 지금 반년 사이에 80만 7천 명이 코로나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약 5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인도에서만 1250만 명이 사망했고 그 당시 미국에서만 5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페인 독감 지나서 등등등 바꿔서 우리가 좀 친숙한 것이 인플루엔자. 보면 또 이제 홍콩 독감이라고 그러죠. 홍콩 독감 그 플루라고 합니다만은 왜가 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지금 영국 정부의 연구혁신위원회 위원장이자 세계적인 면역학계 권위자의 마크 올포트 박사가 있습니다. 조금 전, 그러니까 현지 시간, 영국 시간으로 8월 22일 BBCI 인터뷰에서 이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코로나는 한두 번의 백신 접종으로 박멸할 수 있는 천연두 같은 질병이 아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 해야 하듯 코로나는 설사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맞아야 할 것이다. 뭐냐니까 이제 이 뭐 천연두나 홍역이나 등등 이제는 보면 우리 인류 역사상 한때는 창궐했다가 뭐 사라진 흑사병 같은 게 대표적이죠. 페스트. 뭐 최근에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 몽골 지역에서. 그와 달리 이제 코로나는 우리 감기나 독감 같이 매년 가을 되면은 한 10월, 11월 되면 저 노약자들 그 독감 예방 주사 맞듯이 이제는 코로나랑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 권위자들, 세계 감염학회 권위자들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추미애 씨가 또 김부겸 씨가 이야기했다시피 자기네 부동산 정책 실패 여기에 봉착하니까 이제는 모든 이른바 이슈로 덮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뭡니까? 이 코로나는 8월 15일 날 정강훈이 때문이다. 마녀 사냥하고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차량 운행을 갖다 금지하거나 차를 안 타고 다닐 수 없는 겁니다. 조심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서 이따 가면씩 추락한다고 해서 비행기 안 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면역학계 권위자인 마크 올포트 교수의 말대로 이거는 코로나 종식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이제는 매년 뭐 백신 맞아가면서 사는 수밖에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보면 좀 2단계, 3단계 거기다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방역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이제 전광훈 목사를 겨냥한 얘기거든요. 한자는 체포하고 구속하라. 그러니까 추미애 씨는 나와서 법정 최고형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 놓고 겁박하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뭐 또 조금 뭐 나왔을 때 와서 그렇게 으름장 놓고 겁박하고 또 자기 불리하면 쏙 숨고 그러지 마시고 오케스트라주의자답게 대한민국 호라는 큰 배 선장답게 우선 장관들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듯이 또 외교 문제, 대중 문제, 대미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와 또 외교 안보팀의 한 목소리를 내게끔 조율 좀 하십시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하면서 사실 있으나 마나한 대통령, 그저 생색날 때만 월급 삐죽 내미는 대통령 이렇게 되어서야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은 유한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은 무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이제 3년 한 4개월 지났고 3년 4개월 지났고 이제 앞으로 한 1년여 아마 제대로 국가 운영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1년 동안이나마 늘 보면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봉숭아 학당 정부 제발 그 보기 싫은 모습 좀 우리 안 보도록 해주십시오.